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4월 9일 일요일 저녁입니다.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개창했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은 좀 꽃피는 그 자연으로 가셔서 공원길이나 들길을 한번 다녀보셨습니까? 봄은 참 아름답습니다. 봄은 좋아요. 또 비가 온 이후라 아주 나무 이파리 파랗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 파란 싹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아주 봄은 자연의 왕입니다. 여왕이에요, 여왕. 오늘은 쓰레기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쓰레기가 있어서 지저분하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쓰레기가 돈이 된다. 쓰레기가 돈이 된다.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6.25 사변 일어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그때 뭐 전쟁에 폐해가 되고 뭐 집들이 무너지고 그냥 어려웠잖아요. 이렇게 상당히. 근데 미군들이라든가 그 유엔군들이 주둔하고 있으면서 그네들이 그때는 이 통조림, 그때 간세매라고 그랬는데요. 통조림에 그 깡통, 그다음에 맥주 같은 거 음료수 마시는 그 캔 깡통, 이런 것들을 버립니다. 또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쓰레기장에 가면 아주 그런 것들이 아주 그냥 너저분하게 그냥 쌓여 있어요. 막 그냥. 그러면 그런 것을 골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깡통을 갖다가 그 가위로 가위를 오려가지고 그 손바닥만한 깡통을 이렇게 펴가지고 그걸 접어서 이점을 같이 맡겨가지고 그 깡통을 이어서 이렇게 판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울타리도 하고, 또 심지어는 뭐 서울의 변들이라든가 뭐 인천 변들이데 보면은 지붕도 이어요. 그러니까 옛날엔 자재가 없잖아요. 이 농사진 볏짚으로도 영을 엮어서 이게 지붕을 이었는데요. 이제 쇠붙이가 우리나라 없었잖아요. 생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깡통을 지금 우리 음료수 마시는 캔 깡통 그걸 잘라서 옆에 그거를 가지고 울타리나 지붕을 이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옛날 사진들을 보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원자재 같은 뭐 자재가 없으니까요. 그래도 그거를 해놓으면 몇 년 동안 그 비가 새지 않고 괜찮으니까. 이 볏짚 가지고 이응을 엮어서 지붕을 이게 되면 매년 하잖아요, 매요. 이게 왜냐면 비가 오고 뭐 눈이 오르면 볏짚이 상하니까 다시 씌우고 다시 씌우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걸 봤어요. 그때는 그 깡통을 가지고 어떻게 이용하는 건 몰랐어요. 그만큼 아주 미개했었죠. 제가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가 다시 들어가니까 1900년도 후반쯤에 사우디 들어가니까 그 담맘에 가니까 사우디에서 나오는 그 캔 있잖아요. 그 알루미늄 캔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용광로에다 그 알루미늄 캔을 녹여서 그 녹인 알루미늄 그 녹인 쇳물을 인꽃들을 만듭니다. 인꽃들을 만들어 거기다 이제 부어가지고 식히면 그 알루미늄 그 인코트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알루미늄 인코트를 그거 가지고 전 세계에다 수출합니다. 그 공장을 둘러보고 나는 우리나라에서 그 캔을 녹여서 그 인코트 만드는 걸 못 봤어요.
근데 벌써 사우디에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캔을 가지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요즘에 마시는 그 플라스틱 그 음료수라든가 뭐 물이라든지 왜 그 이 플라스틱 있잖아요. 플라스틱 페트병 페트병 플라스틱 페트병 그거를 수집을 해서 그거를 기계적으로 분해하고 화학적 반응을 해가지고 제품을 생산해서 미래 사회에 그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걸 갖다가 구상해가지고 우리나라 대기업 SK가 큰 공장을 울산에서 지어가지고 그 페트병을 제품을 재활용하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페트병도 여러분들 모으셔서 이렇게 모아서 어디 납품에다 갖다 주면 그래도 뭐 용돈 돈에 애들 용돈이라도 되게끔 돈이 될 것 같습니다. SK가 났을 적에는요, 그게 사업성 수익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구상해서 투자를 하고 회사를 갖다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고물상에 다니면서 SK에서 페트병을 모집하기 위해서 구입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아마 고물상을 찾아다니고 뒤지고 이렇게 하는 시대가 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제는 이 아파트 같은데 이런 데도 또 지금도 재활용을 하긴 합니다. 분리해서 재활용을 하는데 이제는 우선 페트병만 한 대 이렇게 모으면 그거를 대기업에서 수집해 가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 대기업에서 수집해 갈 때는 고물상에서 사는 것보다 가격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참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환경을 깨끗이 하는 그런 쪽에도 도움이 되지만 그걸 대기업이 SK가 나서 가지고 그걸 상업화 하기 위해서 한다 하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돈 되는 쓰레기에 미래를 걸었다. 고물상까지 뒤지는 SK. 이 회사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세상에는 기업이 참 많습니다. 다들 뭘 하는 회사일까요? 어떤 때는 쪼개지고 합쳐지고 또 간판을 새로 바꾸거나 간판을 띄거나 이렇게 하면서 기업들이 생기고 기업들이 문 닫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도 수년을 하던 사업을 접기도 합니다. 다이내믹한 기업의 산업 이야기를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계열사가 많은 기업이 어딘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열사 가지수 그 기업이 가장 많은 기업이 어딘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또 그러면 그 기업은 몇 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실까요? 그것은요, 삼성도 뭐 카카오도 뭐 이게 아닙니다. 가장 지금 현재 계열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은 SK그룹입니다.
SK그룹. 그리고 그 계열사 기업을 몇 개나 가지고 있냐 하면은 200, 201개 기업을 갖고 있습니다. 201개. 대단하지요. 여러분들 모르셨죠? SK가 계열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기업이, 그 계열사 기업이 201개가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그 기업이죠. 반도체, 정유, 화학, 배터리, 정보통신, 그런 모든 축정에 SK가 그룹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8일 창립 70주년을 맞은 SK는 새로 간판을 바꿨습니다. 서울 종로타워 꼭대기에 SK 그 깃발, SK 그 깃발이 전에는 주황색이었었는데요. 그 깃발이 주황색이었는데 요즘에 바꾼 것이 초록색으로 밝혔습니다. 초록색 행복 날개로 바꿨습니다. 탄소 중립 달성에 대한 최태원 회장의 의지이자 친환경 사업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최태원 회장의 포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 쪽으로 하는데 사업 방향을 바꾼다. 그래서 SK 그 저기를 녹색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전에는 노란색이었었는데 SK가 지금 현재 그 녹색으로 바꿨습니다. 친환경 쪽으로 기업을 강화시켜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 친환경 그 기업으로의 선두주자가 SK 이노베이션입니다. 그 중에서도 SK 지오 센트릭이라는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우리나라 최초의 정유화학 회사입니다. 수출입 유통은 물론 탐사 개발과 화학 제품 생산까지 석유와 관련된 사업은 모두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역시 기름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야말로 돈 잘 버는 회사입니다. 정유화학을 처음부터 시작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또 부대 제품들도 있잖아요.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흐름 속에서 SK 이노베이션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름집인 만큼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 나선 거죠. 카본 투 그린, 탄소 중심의 사업을 친환경 중심으로 혁신하겠다는 게 SK 이노베이션의 비전입니다. 카본 투 그린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 바로 SK 지오 센트릭입니다. SK 지오 센트릭은 석유로 화학 제품을 만들어 파는 회사입니다. 옛 이름은 SK 종합화학. 설립 10년 만인 지난 2021년 사명을 지구 중심적 게오센트릭이라는 의미의 SK 지오 센트릭으로 바꿨습니다.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재활용 기반 화학회사로 새롭게 태어나갔다는 의지가 담긴 선택입니다. SK 지오센트릭은 종합화학 시절부터 해외에서는 SKGC, SK 글로벌 케미칼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글로벌 파트너사가 워낙 많아 SKGC의 약자를 그대로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글로벌 케미칼 GC를 지오센트릭, GC를 글로벌 케미칼이라고 전해냈는데 지오센트릭으로 GC로 바꾼 굿 아이디어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올리핀, 아로마틱 등 기초 유분이나 폴리에틸렌, 폴리플로필렌과 같은 범용 화학 제품을 만드는 게 핵심이었다면 이제 그보다는 플라스틱 함량을 줄인 고기능 소재 생산과 폐플라스틱 재활용에 방점을 찍겠다는 목표입니다. 대단해요. SK 지오센트릭의 변신은 이제 시작이지만 앞으로 미래를 그렇게 어둡게 볼 수는 않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화학 업황이 바닥이다 보니까 실적이 좋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지난해 매출을 보면 13조 9,168억 원으로 2021년 11조 7,041억 원보다 조금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2,132억 원에서 879억 원으로 60%가량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포트폴리오가 달라졌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고부가 소재의 매출 비중이 에비타, 감가상각전 영업이익 에비타, 에비타 기준 2018년 2%에서 2022년 54%까지 늘어난 점이 대표적입니다. 올해는 업황 개선에 고기능 소재의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되면서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SK 지오센트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SK 지오센트릭이 중점을 두고 있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까지 본격화되면 더 큰 사업 구조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SK 지오센트릭은 약 1조 7천 원을 투입해 울산에 축구장 22개 크기의 종합 재활용 단지 ARC 어드밴스드 리사이클링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10분의 페트 해중합, 고순도 폴리플랜 PP, 추출 등 3가지 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기술이 모두 적용되는 재활용 단지는 전 세계를 통틀어 ARC가 처음이죠. 2025년 가동되면 연간 25만 톤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10분의 해중합, 고순도 추출, 이것은 버려진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방식의 명칭입니다. 플라스틱 재활용은 크게 기계적 재활용과 화학적 재활용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폐플라스틱을 수거, 선별, 세척, 파쇄해 원료화하는 게 기계적 재활용이라면 폐플라스틱에 고온, 압력을 가해 열분해 또는 저온에서 해중합, 분해하거나 혼합 물질에 용매를 넣어 특정 물질을 빼내는 고순도 추출 등의 방식으로 원료화하는 것이 화학적 재활용입니다. 버려지는 플라스틱의 약 70%는 오염, 소재 혼합 등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계적 방식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화학적 재활용이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SK 지오센트릭은 미국 퓨어사이클 테크놀로지 등 글로벌 주요 기업과 손잡고 화학적 재활용 3대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열 분해유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후처리 정제 기술을 자체 개발을 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ARC 첫 삽을 뜨기 전부터 판매처를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소비재 기업 3개사와 총 5만 톤 규모에 대한 선 판매 계약을 체결 중이라고 합니다. 다른 글로벌 기업 두 곳에서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생산 물량의 70%를 다 짓기 전에 팔겠다는 게 SK 지오센트릭의 목표인데요. 2년이나 앞서 20%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돈이 되냐고 한다면 화학적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수익성을 말하기는 좀 더 두고 봐야 알 것입니다. 다만 기계적 재활용 플라스틱은 일반 플라스틱 대비 1.5 내지 2배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럽연합과 미국 등 주요국에서 플라스틱 관련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나경수 SK 지오센트릭 사장은 지난해 헤럴드 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피드를 찾느라 전국의 작은 고물상을 찾아다니고 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향후 공급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면 아무래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사장은 지난달 말 주주와의 대화 현장에서 리사이클 비즈니스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사업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플라스틱 재활용 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게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죠. 이는 SK 이노베이션의 친환경 포트폴리오 구축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김준 SK 이노베이션 부회장도 이 자리에서 핵심 어젠다한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이끌 핵심 자회사로 SK 지오센트릭을 지목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SK 지오센트릭은 모든 종류의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글로벌리 유일한 회사라며 리사이클 비즈니스의 본격 추진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요. 이 폐플라스틱 이게 폐플라스틱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음료수 마시고 물을 마시고는 폐플라스틱인데요. 벌써 이거 몇 년 전에도 어느 화학과를 전공하신 교수님이 이 폐플라스틱을 녹여가지고 여기서 이 플라스틱 원료 찍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만들기도 하고 여기서 실 같은 것도 이렇게 빼내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또 농사 짓는 분들이 그 밭에 덮었던 검정 비닐도 수거해주고 그것도 녹여가지고 거기서 뭐 기름도 좀 빼내고 뭐 다른 플라스틱 그런 걸 찍어내는 일 그런 거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단체장으로 있을 당시에 이 재활용해 가지고 이 재활용하는 거를
쓰레기 매입장 앞에다 거기다가 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구 당하동에 이 폐플라스틱을 이걸 수거해서 그거를 세척을 해서 그걸 절단을 해서 그걸 빻아가지고 중국으로다가 수출하는 그런 회사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회사도 여러 번 방문하고 그랬었는데요. 저는 이 환경 문제 때문에 이 지금 쓰레기 문제, 재활용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폐플라스틱을 이거를 기계적으로 하는 방법, 화학적으로 하는 방법인데 화학적 방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고부가가치를 올린다. 그런 것이 SK 그 회사의 지금 현재 계획입니다. 울산에다 축구장 22개 넓이에다 지어서 그걸 이제 가동이 되면 그러면 거기서 이제 고수익을 창출한다는 얘기죠. 지금 이 세계가 쓰레기 문제, 이 비닐 문제, 이가 이제 아주 골문이죠. 환경을 파괴시키니까 이 플라스틱이 이게 땅에 묻혀가지고 썩으려면 이게 뭐 몇백 년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재활용하는데 앞으로는 여러분들 뭐 다 들으셨겠지만 이제 그 석유화학으로 다니는 자동차, 그러니까 시발이나 디젤로 다니는 자동차보다 전기 자동차 또는 수소 자동차 이가 대중을 이루고 석유화학 자동차는 이제 완전히 생산이 안 되고 폐지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럴 적에 석유화학 제품 자동차 이런 데서 기름을 만드는 자동차 쓰는 기름 것을 만드는 그 석유 원유가 이제 그 만들면서 거기서 일부 이제 이 플라스틱 이거를 뽑기도 하고 또 아스팔트 하는 골달도 뽑아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석유 제품이 이제 자꾸 사양이 되면 떨어지면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남아 있는 그 원유로 생산될 때 나오는 이 우리 인간에 쓸 수 있는 폐플라스틱 이것을 재활용해서 그러니까 화학적 반응을 재활용해서 이것으로 고부가가치 제품들을 만들어낸다. 이게 대기업이 하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SK가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현재 몰두하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고 고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계획과 연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지 우리가 지금 현재 살면서 생활하면서 버리는 이 폐플라스틱을 또 다른 제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것을 SK 같은 대기업에서 여기에 손을 대고 있다. 회사를 만들어서 손을 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반갑게 생각하고 또 아주 관심 있게 바라볼 것입니다. 앞으로 뭐 2025년도에 가면 얼마 안 남았지요. 이제 한 2년 남았는데요. 앞으로 이 상태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이것도 또, 회사도 또 세계에 또, 아주 1등 앞서가는 그런 국가가 될지도 모르지 않겠느냐. 뭐, 그런 또 계획 속에서 하겠죠. 뭐, 엄청나게 투자를 해가지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방송은
대기업 SK 기업이 폐 플라스틱을 가지고 화학적 반응으로 분해해서 고부와 같이 제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를 만든다. 아주 참 획기적이고 참 기업의 노력이라는 것은 참 끝도 한도 없구나. 참 기업이 이렇게 많은 부분의 직종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우리 생활은 좀 더 윤택해지고 또 우리 생활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이 폐 플라스틱 앞으로 이것이 쓰레기지만 이것이 또 어떤 또 원자재가 될지 모르는 그런 쓰레기가 원자재가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돼서 관심 있는 분야가 돼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오늘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도 편안히 쉬시고 내일 또 시작되는 한 주를 즐겁고 힘찬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